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2.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10일에 이어 연달아 2번 동결한 겁니다. 한편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 5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해 0.9%로 제시했습니다. 2차 추경 효과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유주환 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기자, 예상대로 한은이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가격 등 금융시장 상황이 불안하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만장일치는 아니었습니다. 7명의 금통위원 중에 총재를 제외한 5명이 동결 의견을 냈고요. 1명이 인하 의견을 냈습니다. 다수의 위원들은 지난 6.27 대책이 어느 정도 정책 효과를 냈지만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추이가 충분히 안정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향후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경우 정책 공조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현재 2%포인트에 달하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 또 재차 1,400원에 육박한 환율 변동성 등을 고려해서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하 소수 의견을 낸 신성환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상당히 주춤해졌고 또 미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선제적으로 인하해서 경기에 대응하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와 내년도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도 예상했던 범위 안에서 발표됐습니다. 2차 추경 효과를 반영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는데 이는 정부와 같은 수준이고요. 국제통화기금 IMF 또 한국개발연구원 KDI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네, 10월과 11월 올해 2번의 금통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금통위원들 향후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했습니까? 네, 매번 금통위가 끝나고 나면은 앞으로 3개월간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어떨지에 대한 위원들의 전망을 함께 알려주는데요. 6명 중에 5명이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고요. 1명만이 2.50% 현수준 유지를 예측했습니다. 지난 7월 금통위에서는 이 같은 3개월 내 금리 인하를 점쳤던 위원이 4명이었는데 1명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총재 역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된 건 아니라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인하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내년 상반기까지는 낮은 성장률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인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책 공조를 하는 가운데 금리 인하의 시기가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금통위가 과연 언제 인하 움직임을 재개할 것이냐 이 점을 궁금해하실 텐데요. 미국 FOMC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9월에 또 우리나라는 10월에 각각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1%포인트씩 기준금리를 낮췄는데요. 그 차이는 미국이 지난해 한 해 동안 3번에 걸쳐서 1%포인트를 내린 후 4.5%로 금리를 유지해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2번, 올해 2번으로 나누어서 총 1%포인트를 내린 후에 2번째 동결을 했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금통위가 선제적인 금리 인하보다는 미국의 금리 결정을 본 이후에 좀 신중하게 결정하는 패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로선 9월 미국 FOMC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최신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88.7%로 그 가능성이 달해서 만약에 예측대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10월경에는 한은이 느끼는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미국의 9월 인하가 무산된다면 그래서 다음 FOMC 회의가 열리는 11월로 넘어가게 된다면 한은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또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수정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오늘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도 잇따랐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낮은 성장률이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상황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죠? 네, 맞습니다. 한은이 전망치를 내놓은 게 바로 지난 5월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달라진 점을 꼽아보면은 2차 추경이 이루어졌고요.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반도체와 의약품 등 일부 품목과세를 제외하고는 얼추 끝났다는 점입니다. 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올리고 또 내년도 1.6% 성장 전망을 유지한 것에서 다소 긍정적인 부분을 좀 찾아보자고 한다면 지난해 5월 이후에 계속 내려가기만 했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처음으로 반등했다는 점인 겁니다. 부진한 건설 투자에도 소비가 개선되고 수출이 예상보다 양호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 경제가 2년 연속 잠재 성장률 2%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를 밑도는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대외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최근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8월 초에 협상 결과가 악화되는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긴 했지만요. 그럼에도 미국의 관세와 관련한 재협상 리스크나 또 노사 갈등의 여지 등이 경제의 하방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석유화학, 부동산 PF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데 이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일어날 것인지 또 이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 표출될지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또다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또 분기별로 나눠서 본다면은 내년 상반기 이후 하반기부터는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였습니다.